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주진우 기자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만 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진우 기자가 팩트 없는 얘기는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또 시민분들은 저건 신뢰도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김성주 씨가 특별한 해명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그거에 대한 반론이 없기 때문에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주진우 기자뿐만 아니라 김성주가 눈에 가시처럼, 그러니까 되게 얄미운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졌던 거죠. 계속 모두에게. 그래서 그중 하나가 강재형 아나운서였는데, 네. 그 시사인의 파업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 김성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언급을 했어요. 기회의 땅에서 도드라진 사람이 프리랜서 김성주 씨다. 라고 딱 한마디 언급했을 뿐인데, 이제 김성주 누나가 전화를 걸어서 시사인 국장한테 항의를 한 거죠. 네, 항의가 아니라 거의 뭐 막말. 윽박 지르듯이. 네. 예.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그 기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꼴 같지 않은 행위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의 그 신문사 소속이 다른데, 내가 먼저 입사했으니까 내가 선배야라는 식으로 꼴 같지 않게 그렇게 또 고나리를 하는 거죠. 아, 근데 좀 창피한 게 김성주 씨가 당시에 뭐 10대도 아니고 네. 20대 초반도 아니고, 네? 너 내 동생 때렸냐? 이러고 갈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몰라. 그 김성주 씨가 정정당당하게 항의를 했으면 이게 그런 내용으로 비춰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누나가 전화해서 우리 동생 기사를 시장놈 새끼들 그따구로밖에 못 쓰냐 막 이런 식으로 따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맥락상으로 보면은 그 얼마나 추잡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뭐 뭔가 그 기회주의 이거 얘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약간 뒤에 숨어있는 듯한 이미지가 좀 있어서 얄밉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누나까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복면가왕 이미지잖아. 숨겨진 이미지, 가려진 네. 이미지. 뭐 이런 너무 거. 잘 맞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누나 앞세워서 너무 잘 맞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누나 앞세워서 누나 욕먹을 짓 다 하고 있으면 김성주 씨 본인은 뒤에서 다 이제 실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구조 자체가. 그 MBC에서 프리랜서 선언하고 김성주 씨가 나갔을 때도 MBC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김성주 씨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MBC 프로그램에 출연 못할 것처럼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중요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종편에도 진출하고. 근데 아빠 어디가를 통해서 아마 이미지 세탁 네.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경우를 저도 봤었어요. 예전에 노조에서 이제 파업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병원이 안 돌아가. 그러면 이제 외부 대체 인력을 뽑는데 보면 거의 보통 동기나 아니면은 뭐 선후배 뭐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다 아는 사람들인데 면접을 보러 오면은 파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항의하고 면접 못하게 들어가고 막 몸싸움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랑도 좀 얼추 비슷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누나가 조선일보 기자인 것도 참 의외지 않아요? 의외라기보다 뭐 그딴 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뭐 조선일보 아니겠어요? 사장부터가 문제가 많잖아. 네. 결국에는 이제 나오는 얘기가 배신자냐 뭐 그런 논쟁 그리고 생존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김성주를 이해해야 되느냐 뭐 그런 논쟁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겁더라고요. 기사 몇 개만 찾아봐도 댓글이 굉장히 찬반이 많이 나뉘고 네. 약간 자기 상황이라고 봤으면은 그 의리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은 돈을 벌 건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뭐 댓글도 보면은 뭐 너무 과하게 뭐 비교를 하는 거긴 하지만 친일파도 다 자기 뭐 자식들 살리려고 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선을 해서까지 비난을 해도 되고 하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김성주가 한 명의 소시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영향력이 국민이죠. 어느 네. 정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냥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왜 그렇게밖에 네, 못했을까? 파업을 도와서 그 본인도 약간 사보타주 같은 걸 같이 도왔으면 좀 더 그 파업이 좀 일찍 끝나거나 성과를 좀 일찍 앞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 MBC에서 계속적으로 대체로 돌릴 수 있는 인력을 사라지게 만들면 어쨌든 그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김성주는 그걸 택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은 아니겠지만 좀 이렇게 보면서 아쉬운 감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 만약에 본인이 처음에 내세웠던 명분처럼 올림픽 중계는 중요하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 이제 파업이 정상화되면 자기가 물러나겠다고 그런 말까지 했었으면 올림픽 중계까지만 딱 하고 끝냈으면 그죠. 차라리 예. 그랬으면 오히려 그 본인이 주장했었던 부분에 대한 진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의심받지 않았겠죠. 맞아요. 그리고 누나가 좀 덜 설쳤으면 예. 맞아요. 예. 본인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했으면 네. 예,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같아요. 구구절절 옳은 말인 것.
예, 결국에는 뭐 주진우 기자 발언에 대해서 김성주 씨가 아직 해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분노한 네티즌들이 김성주 씨 방송 하차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냉장고를 그, 부탁해. 예, 냉부 가가지고 뭐 게시판에 하차 깜짝 놀라서 하차하세요, 하차하세요, 네. 하차하세요 해가지고 쭉 있더라고. 사퇴하세요. 연상시키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김성주 씨가 뭐 빨리 해명을 하고 본인이 정당한 명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설명해야 될 것 같고 아니라면 뭐 본인이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공범자들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같은 아나운서국이셨던 다른 아나운서는 아이스링크 가가지고 네, 그거 관리하시고 네, 네, 그러고 있는데 예. 그거랑 너무 대비되고 부역자라는 느낌이잖아요. 딱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 방송에서 얘기했던 김세희 기자 있잖아요. 김세희 기자가 또 이제 뭐 자기가 정의롭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페북에 올려가지고 완전 다구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종해라. 네, 그래서 기억해야 될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신동호, 그다음에 배현진, 또 김세희 기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권력에 빌붙으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고, 부정한 짓, 권력에 빌붙는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리고 정의로운 길을 가면 언젠가 보상을 받는다라는 게 팩트로서 입증이 되기까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주진우 김성주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생각 계속합니다. 그 생각 계속합니다. 지난번에 파업을 했었습니다. 파업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또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권순표 앵커가 마이크를 잡고 있다가 후배들이 동료들이 파업을 하는데 나는 마이크를 잡을 수 없다고 내려놓았습니다. MBC 기자들, 내가 아는 MBC 선배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권재웅이 했나요? 권재웅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나운서들, 많은 진행자들이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스포츠 캐스터까지 내려놨죠? 서영욱이었던가요? 서영욱 해설가. 그런데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진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김성주가 특별히 많이 잡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더 미워. 진짜 패 죽이고 싶은데, 어제는 시사인에 제가 가끔 사무실에 가요, 저도.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편집국장이 고재규라고 굉장히 양반인데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누군가 했더니 김윤덕 조선일보 기자라고 김성준의 누나래. 그런데 강재영 아나운서가 시사인에 파업일지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김성주가 한 줄 들어왔대요. 그래서 누나가 항의하러 진짜 매너라고는 하나도 없이, 예의라고는 하나도 없이 윽박지르고 있더라고요. 뭐 조선일보 스타일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김성주를 기억합니다. 권재영을 기억하고 이진숙을 기억합니다. 제 뒤에 제동이가 와 있어서 제동이한테 금방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은 이명박이고 김재철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실행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동료였고 누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고 지시를 내렸는지. 제가 MBC에서 인터뷰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박원순 시장을 인터뷰를 했어요. 하다가 원세훈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원세훈이 그때 박원순 시장을 고소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둘이 잘 아는 사이에 잘 지내라. 이런 걸로 국가기관이 무슨 소송까지 하냐. 이 한마디 했는데 그날 잘렸어요. 누가 어떻게 지시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국정원 어떤 요원이 누구를 통해서 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잘 보고 기억해야 됩니다. 동료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누가 들어와서 마이크를 잡고 누가 지금 끝까지 누리고 있는지 이 얘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파업을 겪었었는데요. 파업했을 때 손석희 선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파업은 엄청 고통스러운 일인데 잘 이겨내기 바란다. 그런데 저는 파업 때 좋았어요. 회사 안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 기사 안 써도 되니까 좋았어요. 놀고.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구호 외치고 막 그런 건 저는 싫더라고요. 부끄러움 많이 타가지고. 그래서 이건희 탈 있지 않습니까? 이건희 탈을 쓰고 가만히 숨어 있었는데 그래서 파업을 즐겁게 회사를 안 가고 땡땡이를 그냥 합법적으로 치면서 잘 놀았습니다. 어차피 돈을 못 버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머리가 흰머리가 가득 쌓였더라고요. 여러분의 심정이 어떤지 제가 조금 압니다. 근데 여기서 힘을 내주셔야 됩니다.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김장겸은 김재철보다 더 야같고 더 교활합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뭐 언론에서 난리 났더라고요. 그 부분만 딱 떼가지고 또 그렇죠. 타이틀로 달아서.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가 얘기했었던 그 MBC 파업에 참여해서 얘기했었던 모든 부분 중에 하필이면 딱 그 부분 때려주고 싶었다. 그 부분만 부각시키고 있죠, 언론은.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주진우 기자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만 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진우 기자가 팩트 없는 얘기는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또 시민분들은 저건 신뢰도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김성주 씨가 특별한 해명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그거에 대한 반론이 없기 때문에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주진우 기자뿐만 아니라 김성주가 눈에 가시처럼, 그러니까 되게 얄미운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졌던 거죠. 계속 모두에게. 그래서 그중 하나가 강재형 아나운서였는데, 네. 그 시사인의 파업 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 김성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언급을 했어요. 기회의 땅에서 도드라진 사람이 프리랜서 김성주 씨다. 라고 딱 한마디 언급했을 뿐인데, 이제 김성주 누나가 전화를 걸어서 시사인 국장한테 항의를 한 거죠. 네, 항의가 아니라 거의 뭐 막말. 윽박 지르듯이. 네. 예.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그 기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꼴 같지 않은 행위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의 그 신문사 소속이 다른데 내가 먼저 입사했으니까 내가 선배야라는 식으로 꼴 같지 않게 그렇게 또 고나리를 하는 거죠. 아, 근데 좀 창피한 게 김성주 씨가 당시에 뭐 10대도 아니고 네. 20대 초반도 아니고 예? 너 내 동생 때렸냐? 이러고 갈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몰라. 그 김성주 씨가 정정당당하게 항의를 했으면 네. 이게 그런 내용으로 비춰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누나가 전화해서 우리 동생 기사를 쌍놈 새끼들 그따구로밖에 못 쓰냐 막 이런 식으로 따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맥락상으로 보면은 그 얼마나 추잡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뭐 뭔가 그 기회주의 이거 얘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약간 뒤에 숨어 있는 듯한 이미지가 좀 있어서 얄밉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누나까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복면가왕 MC 하나 봐. 숨겨진 이미지, 가려진 네. 이미지. 뭐 이런 너무 거. 잘 맞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누나 앞세워서 이런 너무 거. 잘 맞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누나 앞세워서 누나 욕먹을 짓 다 하고 있으면 김성주 씨 본인은 뒤에서 다 이제 실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구조 자체가. 그 MBC에서 프리랜서 선언하고 김성주 씨가 나갔을 때도 MBC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김성주 씨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MBC 프로그램에 출연 못할 것처럼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중요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종편에도 진출하고. 근데 아빠 어디가를 통해서 아마 이미지 세탁 네.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경우를 저도 봤었어요. 예전에 노조에서 이제 파업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병원이 안 돌아가. 그러면 이제 외부 대체 인력을 뽑는데 보면 거의 보통 동기나 아니면은 뭐 선후배 뭐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다 아는 사람들인데 면접을 보러 오면은 파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항의하고 면접 못하게 들어가고 막 몸싸움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랑도 좀 얼추 비슷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누나가 조선일보 기자인 것도 참 의외지 않아요? 의외라기보다 뭐 그딴 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뭐 조선일보 아니겠어요? 사장부터가 문제가 많잖아. 네. 결국에는 이제 나오는 얘기가 배신자냐 뭐 그런 논쟁 그리고 생존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김성주를 이해해야 되느냐 뭐 그런 논쟁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겁더라고요. 기사 몇 개만 찾아봐도 댓글이 굉장히 찬반이 많이 나뉘고 네. 약간 자기 상황이라고 봤으면은 그 의리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은 돈을 벌 건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뭐 댓글도 보면은 뭐 너무 과하게 뭐 비교를 하는 거긴 하지만 친일파도 다 자기 뭐 자식들 살리려고 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선은 해서까지 비난을 해도 되고 하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김성주가 그한 명의 소시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국민이죠. 영향력이 네.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냥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왜 그렇게밖에 네, 못했을까? 파업을 도와서 그 본인도 약간 사보타주 같은 걸 같이 도왔으면 좀 더 그 파업이 좀 일찍 끝나거나 성과를 좀 일찍 앞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 MBC에서 계속적으로 대체로 돌릴 수 있는 인력을 사라지게 만들면 어쨌든 그게 손을 쓸 수 네.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김성주는 그걸 택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은 아니겠지만 좀 이렇게 보면서 아쉬운 감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 만약에 본인이 처음에 내세웠던 명분처럼 올림픽 중계는 중요하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한다고 했었잖아요. 음. 그래서 중간에 뭐 이제 파업이 정상화되면 자기가 물러나겠다고 그런 말까지 했었으면 올림픽 중계까지만 딱 하고 끝냈으면 그죠. 차라리 예. 그랬으면 오히려 그 본인이 주장했었던 부분에 대한 진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의심받지 않았겠죠. 맞아요. 그리고 누나가 좀 덜 설쳤으면 예. 맞아요. 예. 본인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했으면 네. 예,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같아요. 구구절절 옳은 말인 것. 예, 결국에는 뭐 주진우 기자 발언에 대해서 김성주 씨가 아직 해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분노한 네티즌들이 김성주 씨 방송 하차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냉장고를 그, 부탁해. 예, 냉부 가가지고 뭐 게시판에 하차 깜짝 놀라서 하차하세요 네. 하차하세요 해가지고 쭉 있더라고. 사퇴하세요. 연상시키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김성주 씨가 뭐 빨리 해명을 하고 본인이 정당한 명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설명해야 될 것 같고, 아니라면 뭐 본인이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공범자들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같은 아나운서국이셨던 다른 아나운서는 아이스링크 가가지고 네, 그거 관리하시고 네, 네, 그러고 있는데 예. 그거랑 너무 대비되고 부역자라는 느낌이잖아요. 딱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 방송에서 얘기했던 김세희 기자 있잖아요. 김세희 기자가 또 이제 뭐 자기가 정의롭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페북에 올려가지고 완전 다구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종해라. 네, 그래서 기억해야 될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신동호, 그다음에 배현진, 또 김세희 기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권력에 빌 붙으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고, 부정한 짓, 권력에 빌붙는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리고 정의로운 길을 가면 언젠가 보상을 받는다라는 게 팩트로서 입증이 되기까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주진우 김성주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생각 계속합니다. 그 생각 계속합니다. 지난번에 파업을 했었습니다. 뭐 다시 돌아왔는데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또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권순표 앵커가 마이크를 잡고 있다가 후배들이 동료들이 파업을 하는데 나는 마이크를 잡을 수 없다고 내려놓았습니다. MBC 기자들, 내가 아는 MBC 선배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권재웅이 했나요? 권재웅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나운서들, 많은 진행자들이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스포츠 캐스터까지 내려놨죠? 서영욱이었던가요? 서영욱 해설가. 그런데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진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김성주가 특별히 많이 잡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더 미워. 진짜 패 죽이고 싶은데, 어제는 시사인에 제가 가끔 사무실에 가요, 저도.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편집국장이 고재규라고 굉장히 양반인데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누군가 했더니 김윤덕 조선일보 기자라고 김성준의 누나래. 그런데 강재영 아나운서가 시사인에 파업일지를 쓰고 있는데 파업일기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김성주가 한 줄 들어왔대요. 그래서 누나가 항의하러 진짜 매너라고는 하나도 없이, 예의라고는 하나도 없이 윽박지르고 있더라고요. 뭐 조선일보 스타일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김성주를 기억합니다. 권재영을 기억하고, 이진숙을 기억합니다.
그 기회주의 이거 얘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약간 뒤에 숨어 있는 듯한 이미지가 좀 있어서 얄밉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누나까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복면가왕 MC 하나 봐. 숨겨진 이미지, 가려진 네. 이미지. 뭐 이런 너무 거. 잘 맞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누나 앞세워서 이런 너무 거. 잘 맞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누나 앞세워서 누나 욕먹을 짓 다 하고 있으면 김성주 씨 본인은 뒤에서 다 이제 실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구조 자체가. 그 MBC에서 프리랜서 선언하고 김성주 씨가 나갔을 때도 MBC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김성주 씨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MBC 프로그램에 출연 못할 것처럼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중요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종편에도 진출하고. 그때 아빠 어디가를 통해서 아마 이미지 세탁 네.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경우를 저도 봤었어요. 예전에 노조에서 이제 파업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병원이 안 돌아가. 그러면 이제 외부 대체 인력을 뽑는데 보면 거의 보통 동기나 아니면은 뭐 선후배 뭐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다 아는 사람들인데 면접을 보러 오면은 파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항의하고 면접 못하게 들어가고 막 몸싸움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랑도 좀 얼추 비슷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누나가 조선일보 기자인 것도 참 의외지 않아요? 의외라기보다 뭐 그딴 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뭐 조선일보 아니겠어요? 사장부터가 문제가 많잖아. 네. 결국에는 이제 나오는 얘기가 배신자냐 뭐 그런 논쟁 그리고 생존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김성주를 이해해야 되느냐 뭐 그런 논쟁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겁더라고요. 기사 몇 개만 찾아봐도 댓글이 굉장히 찬반이 많이 나뉘고 네. 약간 자기 상황이라고 봤으면은 그 의리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은 돈을 벌 건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뭐 댓글도 보면은 뭐 너무 과하게 뭐 비교를 하는 거긴 하지만 친일파도 다 자기 뭐 자식들 살리려고 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선을 해서까지 비난을 해도 되고 하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김성주가 그러니까 한 명의 소시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국민이죠. 영향력이 네.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냥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왜 그렇게밖에 네, 못했을까? 파업을 도와서 그 본인도 약간 사보타주 같은 걸 같이 도왔으면 좀 더 그 파업이 좀 일찍 끝나거나 성과를 좀 일찍 앞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 MBC에서 계속적으로 대체로 돌릴 수 있는 인력을 사라지게 만들면 어쨌든 그게 손을 쓸 수 네.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김성주는 그걸 택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은 아니겠지만 좀 이렇게 보면서 아쉬운 감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 만약에 본인이 처음에 내세웠던 명분처럼 올림픽 중계는 중요하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 이제 파업이 정상화되면 자기가 물러나겠다고 그런 말까지 했었으면 올림픽 중계까지만 딱 하고 끝냈으면 그죠. 차라리 예. 그랬으면 오히려 그 본인이 주장했었던 부분에 대한 진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의심받지 않았겠죠. 맞아요. 그리고 누나가 좀 덜 설쳤으면 누리고 있는지 이 얘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파업을 겪었었는데요. 파업했을 때 손석희 선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파업은 엄청 고통스러운 일인데 잘 이겨내기 바란다. 그런데 저는 파업 때 좋았어요. 회사 안 가도 되고 그 기사 안 써도 되니까 좋았어요. 놀고.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구호 외치고 막 그런 건 저는 싫더라고요. 부끄러움 많이 타가지고. 그래서 이건희 탈 있지 않습니까? 이건희 탈을 쓰고 가만히 숨어 있었는데 그래서 파업을 즐겁게 회사를 안 가고 땡땡이를 그냥 합법적으로 치면서 잘 놀았습니다. 어차피 돈을 못 버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머리가 흰머리가 가득 쌓였더라고요. 여러분의 심정이 어떤지 제가 조금 압니다. 근데 여기서 힘을 내주셔야 됩니다.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김장겸은 김재철보다 더 야같고 더 교활합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뭐 언론에서 난리 났더라고요. 그 부분만 딱 떼가지고 또 그렇죠. 타이틀로 달아서.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가 얘기했었던 그 MBC 파업에 참여해서 얘기했었던 모든 부분 중에 하필이면 딱 그 부분 때려주고 싶었다. 그 부분만 부각시키고 있죠, 언론은.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주진우 기자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만 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진우 기자가 팩트 없는 얘기는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또 시민분들은 저건 신뢰도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김성주 씨가 특별한 해명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그거에 대한 반론이 없기 때문에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주진우 기자뿐만 아니라 김성주가 눈에 가시처럼, 그러니까 되게 얄미운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졌던 거죠. 계속 모두에게. 그래서 그중 하나가 강재형 아나운서였는데 네. 그 시사인의 파업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 김성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언급을 했어요. 기회의 땅에서 도드라진 사람이 프리랜서 김성주 씨다. 라고 딱 한마디 언급했을 뿐인데 이제 김성주 누나가 전화를 걸어서 시사인 국장에게 항의를 한 거죠. 네, 항의가 아니라 거의 뭐 막말. 윽박 지르듯이. 네. 예.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그 기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꼴 같지 않은 행위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의 그 신문사 소속이 다른데 내가 먼저 입사했으니까 내가 선배야라는 식으로 꼴 같지 않게 그렇게 또 고나리를 하는 거죠. 아, 근데 좀 창피한 게 김성주 씨가 당시에 뭐 10대도 아니고 네. 20대 초반도 아니고 예? 그 너 내 동생 때렸냐 이러고 갈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몰라. 그 김성주 씨가 정정당당하게 항의를 했으면 네. 이게 그런 내용으로 비춰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누나가 전화해서 우리 동생 기사를 시장놈 새끼들 그 땅으로밖에 못 쓰냐 막 이런 식으로 따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맥락상으로 보면은 그 얼마나 추잡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뭐 뭔가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주진우 기자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만 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진우 기자가 팩트 없는 얘기는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또 시민분들은 저건 신뢰도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김성주 씨가 특별한 해명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그거에 대한 반론이 없기 때문에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주진우 기자뿐만 아니라 김성주가 눈에 가시처럼, 그러니까 되게 얄미운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졌던 거죠. 계속 모두에게. 그래서 그중 하나가 강재형 아나운서였는데 네. 그 시사인의 파업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 김성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언급을 했어요. 기회의 땅에서 도드라진 사람이 프리랜서 김성주 씨다. 라고 딱 한마디 언급했을 뿐인데 이제 김성주 누나가 전화를 걸어서 시사인 국장에게 항의를 한 거죠. 네, 항의가 아니라 거의 뭐 막말. 윽박 지르듯이. 네. 예.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그 기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꼴 같지 않은 행위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의 그 신문사 소속이 다른데 내가 먼저 입사했으니까 내가 선배야라는 식으로 꼴 같지 않게 그렇게 또 고나리를 하는 거죠. 아, 근데 좀 창피한 게 김성주 씨가 당시에 뭐 10대도 아니고 네. 20대 초반도 아니고 예? 그 너 내 동생 때렸냐 이러고 갈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몰라. 그 김성주 씨가 정정당당하게 항의를 했으면 네. 이게 그런 내용으로 비춰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누나가 전화해서 우리 동생 기사를 시장놈 새끼들 그 땅으로밖에 못 쓰냐 막 이런 식으로 따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맥락상으로 보면은 그 얼마나 추잡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뭐 뭔가 그 기회주의 이거 얘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약간 뒤에 숨어 있는 듯한 이미지가 좀 있어서 얄밉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누나까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복면가왕 MC 하나 봐. 숨겨진 이미지, 가려진 네. 이미지. 뭐 이런 너무 거. 잘 맞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누나 앞세워서 이런 너무 거. 잘 맞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누나 앞세워서 누나 욕먹을 짓 다 하고 있으면 김성주 씨 본인은 뒤에서 다 이제 실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구조 자체가. 그 MBC에서 프리랜서 선언하고 김성주 씨가 나갔을 때도 MBC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김성주 씨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MBC 프로그램에 출연 못할 것처럼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중요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종편에도 진출하고. 근데 아빠 어디가를 통해서 아마 이미지 세탁 네.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경우를 저도 봤었어요. 예전에 노조에서 이제 파업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병원이 안 돌아가. 그러면 이제 외부 대체 인력을 뽑는데 보면 거의 보통 동기나 아니면은 뭐 선후배 뭐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다 아는 사람들인데 면접을 보러 오면은 파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항의하고 면접 못하게 들어가고 막 몸싸움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랑도 좀 얼추 비슷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누나가 조선일보 기자인 것도 참 의외지 않아요? 의외라기보다 뭐 그딴 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뭐 조선일보 아니겠어요? 사장부터가 문제가 많잖아. 네. 결국에는 이제 나오는 얘기가 배신자냐 뭐 그런 논쟁 그리고 생존의 문제. 예, 주진우 김성주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생각 계속합니다. 그 생각 계속합니다. 지난번에 파업을 했었습니다. 뭐 다시 돌아왔는데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또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권순표 앵커가 마이크를 잡고 있다가 후배들이, 동료들이 파업을 하는데 나는 마이크를 잡을 수 없다고 내려놓았습니다. MBC 기자들, 내가 아는 MBC 선배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권재웅이 했나요? 권재웅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나운서들, 많은 진행자들이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스포츠 캐스터까지 내려놨죠? 서영욱이었던가요? 서영욱 해설가. 그런데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진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김성주가 특별히 많이 잡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더 미워. 진짜 패 죽이고 싶은데, 어제는 시사인에 제가 가끔 사무실에 가요, 저도.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편집국장이 고재규라고 굉장히 양반인데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누군가 했더니 김윤덕 조선일보 기자라고 김성준의 누나래. 그런데 강재영 아나운서가 시사인에 파업일지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김성주가 한 줄 들어왔대요. 그래서 누나가 항의하러 진짜 매너라고는 하나도 없이, 예의라고는 하나도 없이 윽박지르고 있더라고요. 뭐 조선일보 스타일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김성주를 기억합니다. 권재용을 기억하고 이진숙을 기억합니다. 제 뒤에 제동이가 와 있어서 제동이한테 금방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은 이명박이고 김재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실행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동료였고 누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고 지시를 내렸는지. 제가 MBC에서 인터뷰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박원순 시장을 인터뷰를 했어요. 하다가 원세훈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원세훈이 그때 박원순 시장을 고소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둘이 잘 아는 사이에 잘 지내라. 이런 걸로 국가기관이 무슨 소송까지 하냐. 이 한마디 했는데 그날 잘렸어요. 누가 어떻게 지시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국정원 어떤 요원이 누구를 통해서 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잘 보고 기억해야 됩니다. 동료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누가 들어와서 마이크를 잡고 누가 지금 끝까지 대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김성주를 이해해야 되느냐, 뭐 그런 논쟁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겁더라고요. 기사 몇 개만 찾아봐도 댓글이 굉장히 찬반이 많이 나뉘고 네. 약간 자기 상황이라고 봤으면은 그 의리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은 돈을 벌 건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뭐 댓글도 보면은 뭐 너무 과하게 뭐 비교를 하는 거긴 하지만 친일파도 다 자기 뭐 자식들 살리려고 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선을 해서까지 비난을 해도 되고 하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김성주가 한 명의 소시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국민이죠. 영향력이 네.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냥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네, 파업을 도와서 본인도 약간 사보타주 같은 걸 같이 도왔으면 좀 더 그 파업이 좀 일찍 끝나거나 성과를 좀 일찍 앞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 MBC에서 계속적으로 대체로 돌릴 수 있는 인력을 사라지게 만들면 어쨌든 그게 손을 쓸 수 네.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김성주는 그걸 택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은 아니겠지만 좀 이렇게 보면서 아쉬운 감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본인이 처음에 내세웠던 명분처럼 올림픽 중계는 중요하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 이제 파업이 정상화되면 자기가 물러나겠다고 그런 말까지 했었으면 올림픽 중계까지만 딱 하고 끝냈으면 그죠. 차라리 그랬으면 오히려 그 본인이 주장했었던 부분에 대한 진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의심받지 않았겠죠. 맞아요. 그리고 누나가 좀 덜 설쳤으면 맞아요. 본인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했으면 네.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같아요. 구구절절 옳은 말인 것. 결국에는 뭐 주진우 기자 발언에 대해서 김성주 씨가 아직 해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분노한 네티즌들이 김성주 씨 방송 하차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냉장고를 그, 부탁해. 냉부 가가지고 뭐 게시판에 깜짝 놀라서 하차하세요 네. 해가지고 쭉 있더라고. 사퇴하세요. 연상시키네. 그래서 이런 부분 김성주 씨가 빨리 해명을 하고 본인이 정당한 명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설명해야 될 것 같고, 아니라면 뭐
본인이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공범자들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같은 아나운서국이셨던 다른 아나운서는 아이스링크 가가지고 네. 그거 관리하시고 네. 네, 그러고 있는데 네. 그거랑 너무 대비되고 부역자라는 느낌이잖아요. 딱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 방송에서 얘기했던 김세희 기자 있잖아요. 김세희 기자가 또 이제 뭐 자기가 정의롭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페북에 올려가지고 완전 다구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종해라. 네, 그래서 기억해야 될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신동호, 그다음에 배현진, 또 김세희 기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권력에 빌붙으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고, 부정한 짓, 권력에 빌붙는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리고 정의로운 길을 가면 언젠가 보상을 받는다라는 게 팩트로서 입증이 되기까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